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아홉 번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세무엘 리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홉 번째, 93명을 때려 죽였다고 자백한 최악의 살인마 세무엘 리틀. 1. 거리의 살인마. 1940년 6월 7일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사무엘 리틀은 자신의 어머니는 매춘부였고 어린 시절 자신을 길에 버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세무엘은 거의 평생을 거리의 불황자로 지내게 되었죠. 한때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도 하는데 그 시기는 굉장히 짧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온갖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오마하에서 주거 침입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고, 이후에도 약 11개 주를 돌아다니며 음주운전, 사기, 절도, 무장강도,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지명 수배자로 등록되기도 했죠. 덕분에 그는 35살 나이에 체포된 경력만 26차례에 달했고, 마약과 술값을 벌기 위해 가구점에 침입했다가 다시 3년 동안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잠시나마 복싱을 배워서 선수로 활동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워낙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수 생활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의 진짜 범죄는 그가 체포된 이후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2012년 켄터키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생활을 하던 세뮤엘은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당시 경찰은 어떤 혐의로든 체포된 용의자들에 대해서 DNA 검사를 실시한 뒤에 미제 사건의 증거들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세무엘의 DNA 역시 수집해서 대조 작업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2005년 3명의 매춘부를 살해해서 수배 중이었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죠. 하지만 경찰들은 분명 그에게 더 많은 숨겨진 범죄 사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했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세무엘과 면담을 해서 조사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특히 텍사스 레인저의 소속 제임스 지미 홀랜드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세무엘을 설득했습니다. 제임스는 세무엘과의 라포,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사가기도 하고 별명을 불러주기도 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죠. 제임스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두세 시간 동안 면담을 하며 세뮤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수감 환경을 개선해 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세무엘의 자백을 하나씩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엘의 자백에 따르면 자신은 1956년부터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체포되기도 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살인을 저질러 왔고 그 숫자는 93명에 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세무엘의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살해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춘부 혹은 마약 중독자, 노숙자였기 때문에 특별한 연고도 없는 상태라 어디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자신 역시 노숙자였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도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190cm가 넘는 거구에 복싱 선수 생활까지 했던 세무엘은 총기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혼절하게 한 뒤에 목을 졸라 죽이는 수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물을 남기지도 않았다라고 자랑을 했죠. 실제로 경찰은 피해자들 대부분 거리에 매춘부거나 마약 중독자, 노숙자 등이었기 때문에 깊게 조사하지 않고 대부분 약물 과다 복용이나 사고, 자연사 등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2. 밝혀진 암수범죄와 죽음. FBI는 즉시 보다 세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FBI는 당시 세무엘이 다른 감옥으로 옮기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자백을 해준다면 수감된 감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마침내 세무엘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는 어디서 살해했는지, 당시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지 등을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FBI는 피해자 신원을 밝히고자 연쇄살인범 세무엘에게 그가 죽인 여성들의 얼굴을 그려보아라 라는 주문을 했죠.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던 세무엘은 자신이 직접 죽인 피해자들의 그림을 그려내었고 세무엘의 진술과 그림을 토대로 FBI는 피해자들을 추적했고 결과적으로 총 50명의 피해자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세무엘은 49건의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그린강 살인마 게리 리지웨이를 뛰어넘어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인물 중에는 1970년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살해당한 캐런 오노도 휴와 도로시 깁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세뮤엘이 아닌 제리 타운샌드라는 남자를 범인으로 체포했죠. 제리는 지능지수가 58밖에 되지 않는 지적 장애인이었고 결국 체포 5일 만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해서 1979년부터 2001년까지 22년 동안이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2001년에 실시한 DNA 검사가 증거가 되면서 무죄로 풀려나오기는 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도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다는 점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대신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 다른 살인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나머지 살인사건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춘재와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피해자의 숫자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세무엘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비교 대상이 어렵기는 하겠죠. 아무튼 FBI는 오랫동안 한 명 한 명의 피해자를 밝혀가면서 조사를 이어나갔고 2020년 12월 30일 80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사무엘이 사망을 합니다. 사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인한 심장병,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되어서 죽은 자연사였죠. 자신의 피셜로 93명, 경찰이 확인한 결과 50명, 그야말로 때려 죽인 연쇄살인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인 연쇄살인마의 최후로 보기에는 너무나 편안한 죽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93명을 때려 죽였다고 이야기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